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공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인 크립토에 의하면 리플 XRP의 일일 활성 주소 수가 지난 4일 51,161개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 16만 1,000개로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200% 급증인데요.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리플 XRP의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성 주소 수가 급증하는 것은 향후 리플 XRP의 상당한 가격 변동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현지 시간으로 6일 리플 XRP의 일일 거래량도 40% 이상 증가해서 9억 달러에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소매 투자자들의 활동으로 XRP 고래들은 여전히 가격 전망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일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FTX 파산 사태 상황임에도 그리고 암호화폐의 겨울임에도 리플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결국 가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은 고래라 불리우는 세력들이 하기 마련인데 아직 리플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 황소와 곰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XRP의 일일 거래량 증가는 상승 모멘텀으로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철저한 매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금리 속도나 미국 CPI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리플 자체의 이슈 모멘텀이 터진다면 더욱 확실한 방향성과 함께 지금까지 결집된 물량이 가격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스퀘어의 리플 XRP가 16.7%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보유 규모 3대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시더파이에서도 리플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3대 자산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리플 XRP의 가격이 1달러도 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얼른 소송 이슈가 해결이 되고 불확실성이 거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비중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올라서는 과거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SEC가 리플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결과를 떠나서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대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SEC가 승소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게리 겐실러 SEC 의장의 집행에 의한 규제 캠페인이 신뢰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리플이 승소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모두 바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리 겐실러 SEC 의장의 집행에 의한 규제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리플랩스와 그리고 XRP를 분리해서 판결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나리오로 다가오든 간에 이번 소송 결과는 결국 암호화폐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 어느 판례보다 강력한 판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빠르게 미국 내에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결과를 떠나 리플의 저력을 우리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저력에 위협감을 느끼는 것인지 여러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짐 크레이머가 암호화폐를 매도할 순간이라면서 리플 XRP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이벌리 소송과 리플의 소송, 다양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리플의 XRP는 XRP 레저 기능 내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코인인데요. 반면 라이벌리의 코인은 개발자에 의한 중앙화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XRP 레저가 리플의 통제를 받는다는 음모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즉 만약 XRP 레저가 리플의 통제를 받는다면 XRP 역시 중앙화된 코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최근 인공지능 툴 챗 GPT가 리플랩스는 XRP 레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만약 리플랩스가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창립자 세일러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세계의 암호화폐 재판으로 불리는 SEC와 리플 소송을 언급하면서 XRP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일러는 리플은 에스크로에서 대부분의 XRP를 소유하고 일반 대중에게 이를 판매한다며, 리플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XRP 보유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더리움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모두 제어하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을 강탈당한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윤리적 코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는 현재 암호화폐가 침체된 사태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XRP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셰일러 이런 발언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비트코인만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부를 독식하겠다는 심보로 저는 보여집니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FTX 사태 이후에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규제된 가상자산 기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며 대형 은행들은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라며, 골드만삭스는 현재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인재들을 찾아 흡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JP모건 CEO는 FTX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가운데 암호화폐를 애완돌로서 표현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캇 멜커는 JP모건은 현재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원래 출시도 계획 중인데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JP모건의 행보는 골드만삭스의 행보와 비슷한데요. 발언은 정반대의 발언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를 쓸모짝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JP모건 CEO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앞으로 1, 2년 후 그들의 행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3일 FTX 붕괴와 관련해서 미 하원금융위원회의 청문회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해당 청문회와 관련해서 워터스 의장이 현재 미국 내에서 심하게는 범죄자나 다름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샘 뱅크먼에게 소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지나치게 정중하게 요청했다가 많은 말이 오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던 것인지 샘 뱅크먼에게 청문회 증언을 위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석할 것을 다시 한번 트윗을 통해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참석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된 가운데 미 하원금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게리 겐실러 SEC 의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FTX가 파산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인 11월 15일 SEC는 올해 760건의 집행 조치를 시작해서 2021년보다 64% 증가한 64억 달러의 벌금과 금전적 회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즉 FTX 파산 직후의 이런 발표는 SEC의 집행 조치의 당위성과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SEC가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하원금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SEC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게리 겐실러 의장이나 CFTC 의장이 다음 주 청문회에 출두할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